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채소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알면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양파 속 유익한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하고 해로운 영양을 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쑥쑥 자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양파가 잘리면서 공기와 접촉할 때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키고 요리를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어 항균 및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 없이는 양파의 약효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10분의 시간은 양파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효소인 알리나아제가 알리인이라는 전구 물질과 만나 알리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며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양파를 썰어서 바로 요리에 사용하는 습관은 이러한 핵심 성분의 충분한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양파 껍질 모두 버리셨죠? 저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파 껍질 역시 활용해야 합니다. 양파 껍질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의 보고입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은 속살보다 무려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껍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 차로 우려 마시거나 육수를 낼 때 함께 넣어 활용하여 이 귀한 성분을 놓치지 마세요. 양파 껍질 차는 은은한 향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양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혹 건강식품을 먹겠다고 양파즙을 주문해서 장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농축된 양파즙은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즙은 양파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시켜 놓은 것이지만 동시에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성분들도 고농도로 함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나 특정 자극 성분들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질환자의 경우 농축된 식품 섭취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양파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양파의 효능을 누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신경계 손상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함께 튀길 경우 밀가루의 전분과 양파의 성분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뇌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 조리 시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양파 튀김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굽거나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저온에서 굽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 역시 앞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단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합은 우리 눈의 망막에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황반 변성은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심각한 안과 질환입니다. 한의학 고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양파와 꿀의 동시 섭취를 경고하며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양파와 꿀은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양파와 미역, 다시마 등을 한 밥상에 올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함께 드시기보다 따로따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파 속 황화알일 성분이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해조류는 요오드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양파의 특정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최적화하려면 양파와 해조류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메뉴에 양파 요리가 있다면 해조류 반찬은 다른 식사 시간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양파를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에는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좋지 않습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수분과 에틸렌 가스가 양파를 쉽게 상하게 하고 싹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에틸렌 가스는 식물의 숙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양파의 발화를 유도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영양 성분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습한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보약이 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양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능이 훨씬 강력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양파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 선택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고기는 단백질 섭취를 원할 때 맛이 좋아서 자주 먹곤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워서 고기를 먹을 땐 발암물질이 나올까, 너무 기름기가 많은 건 아닌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양파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올 수도 있는 발암물질 등을 중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양파 속 황화합물이 고기 조리 시 생성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과 같은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이미 생성된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와 고기가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피로 해소에 좋고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스테이크 등 육류 요리를 할 때 양파를 넉넉히 넣어 함께 조리해보세요. 들기름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과 양파가 만나면 각각의 효능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케르세틴은 지용성이라 양파를 들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 조합을 적극 추천합니다. 양파볶음이나 양파 샐러드의 들기름 드레싱을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양파와 식초의 조합 역시 훌륭합니다. 식초는 양파 속 유효 성분인 알리신과 케르세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양파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여 영양 성분 용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양파 초절임은 간편하게 양파의 효능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양파 초절임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혈압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식초를 활용하여 생양파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면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파와 함께 생선조림을 하거나 생선구이에 양파를 곁들여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양파는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밤 9시 이후에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양파를 먹으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하여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특정 성분이 각성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새 혈압이 위험하게 상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양파의 일부 성분이 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는 낮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활용하여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높이려면 손질법도 조금 달라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양파의 껍질을 까서 수직으로 자르시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수평으로 잘라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양파를 반으로 자른 후 수평으로 얇게 써는 것이 양파 속 유익한 화합물의 방출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평으로 썰면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어 알리신과 같은 유황 화합물의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양파의 효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자른 양파는 공기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양 손실과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박테리아 번식을 막기 위해 이틀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밀폐 용기는 양파의 수분 증발을 막고 다른 음식으로 냄새가 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통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베란다나 다용도실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통양파를 통째로 보관하면 다른 채소의 수분을 흡수하여 쉽게 무르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로운 채소지만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파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약물의 효과를 위험하게 증폭시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 역시 양파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고이트로겐과 같은 특정 화합물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양파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파를 익혀 먹으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를 피하고 완전히 익힌 후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아릴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이러한 자극 성분이 줄어들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속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익힌 양파를 드시길 권합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히면 단맛이 강해져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재료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효능과 숨겨진 주의사항을 아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양파를 더욱 현명하게 섭취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